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묶음을 보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에스티팜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차세대 의약품 올리고핵산 치료제 분야에서 아시아 1위에다가 세계적인 생산 능력까지 갖췄다고 하는데 어째서 주가는 그렇게 오랫동안 힘을 못 썼을까요? 마치 엄청난 엔진을 달고도 족쇄에 묶여있는 자동차 같달까요? 바로 그 족쇄의 정체가 무언지, 그리고 그 족쇄가 풀렸을 때 이 자동차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분석한 두 편의 보고서가 오늘 저희의 탐사 대상입니다. 하나는 오버행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치밀하게 분석했고요. 다른 하나는 그 너머에 있는 회사의 본질적인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그 엔진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해졌네요. 이 두 보고서를 탈탈 털어서 첫째, 에스티팜의 발목을 잡았던 그 그림자의 실체는 뭐였는지, 둘째, 그 그림자가 거치고 있다는 신호는 정말 믿을 만한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자 뒤에 가려져 있던 에스티팜의 진짜 모습은 어떤지, 청취자께서 그래서 이랬던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수 있게 한번 시원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족쇄부터 한번 풀어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의 핵심, 바로 오버행인데요. 잠재적인 대규모 매도 물량, 이런 뜻이죠. 사실 시장에서 오버행 이슈는 흔한데 왜 유독 에스티팜에게 이게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였던 건가요? 문제의 시작은 과거에 발행했던 제1의 전환사채, 즉 CB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인데 여기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마법의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주식으로 바꾸는 가격, 전환가액이 79,218원으로 조정됐다는 점이에요. 79,218원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일종의 수익 보장선처럼 작용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에스티팜 주가가 12만 원, 13만 원까지 갔으니까 채권자들은 주가가 79,218원보다 높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식으로 바꿔서 팔아도 주당 최소 4만 원 이상, 거의 50%가 넘는 수익이 확정된 상황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오버행이 악성으로 평가받은 이유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머리 위에 계속 떠 있는 셈이죠. 이 오버행이라는 게 마치 댐에 금이 갔다는 소문이 돈 것과 비슷해요. 댐에 금이 갔다. 네, 아직 물이 쏟아지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겁을 먹고 미리 댐 아래쪽에서 대피하기 시작하죠.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바로 공매도나 미리 파는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다가 결국 2025년 9월에 우려가 현실이 된 거군요. 350억 원 규모의 물량이 한꺼번에 주식으로 전환됐다고요? 네, 약 44만 주라는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신호탄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회사가 좋은 소식을 발표해도 주가가 힘을 못 쓰고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아주 강력한 중력이 작용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명확해졌네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그 시한폭탄은 해체되었는가? 첫 번째 보고서가 2025년 12월의 거래 데이터를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었던데요. 네, 보고서는 몇몇 결정적인 날들을 지목합니다. 먼저 12월 8일입니다. 이날 거래량이 평소의 3배가 넘는 60만 주 가까이 터졌는데 이상하게도 주가가 오히려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잠시만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보통 저런 악성 매물이 쏟아지면 주가가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랐다는 건 무슨 의미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보고서의 핵심 통찰입니다. 보통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오르면 그냥 매수세가 강하다고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보고서의 진짜 통찰은 그게 아니라 주가를 짓누르던 오래된 돈, 즉 CB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가고 이 회사의 미래를 보는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소위 주인의 교체가 일어났다는 신호를 포착한 데 있습니다. 누군가 의지를 갖고 그 폭탄을 다 받아냈다는 거죠. 손바뀜이 일어났다. 흥미롭네요. 그럼 다음 날짜는요? 그 다음 관전 포인트는 12월 16일입니다. 주가가 장중에 13만 4천 원까지 치솟았다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 가격은 전환가액 7만 9,218원 대비 약 70% 수익이 나는 구간입니다. 보고서는 이 가격대를 마지막까지 버티던 CB 물량이 이익을 실현하고 나간
최후의 저항선이라고 분석합니다. 아하. 즉, 팔 사람은 이 가격대에서 대부분 팔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12월 8일에 주인이 바뀌고 16일에 마지막 매도 세력까지 정리가 됐다. 하지만 연말에 주가는 다시 좀 하락하지 않았나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12월 말의 데이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가는 하락했지만 결정적으로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거래량요? 네. 만약 아직 팔 사람이 많이 남았다면 주가가 내릴 때 이때다 싶어서 더 많이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말라버렸다는 건 매도세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려는 사람이 잠시 없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이걸 매도 클라이맥스가 지났다, 즉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와, 12월 한 달간의 거래량과 주가 움직임을 가지고 이런 서사를 만들어내는군요. 정리하자면 거래량 폭발과 함께 손바뀜이 일어났고 특정 가격대에서 저항을 확인하며 남은 물량이 소화됐고 마지막으로 거래량 없는 하락으로 매도세가 소진됐음을 확인했다. 이 세 가지 데이터만으로 그 많던 12 물량이 다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건가요? 시장에는 변수가 워낙 많잖아요. 물론 100%라고 단언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또 다른 잠재 변수로 우리사주 조합 지분 8.26%를 언급합니다. 아, 우리 사주. 하지만 이 물량은 특정 수익률에 목을 매는 12 물량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한 번에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죠. 따라서 수급 문제의 가장 큰 고비, 가장 예측 가능했던 시한폭탄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12 물량이라는 족쇄가 거의 풀렸다고 보면 이제 진짜 실력으로 평가받을 시간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실력, ST팜의 본질적인 경쟁력은 뭔가요? 두 번째 보고서가 주목한 성장 엔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더 큰 그림, 즉 ST팜이 속한 올리고액산 치료제 시장의 지각 변동을 봐야 합니다. 과거 이 기술은 스필라자처럼 아주 희귀한 질병을 앓는 소수의 환자들을 위한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바티스의 고지혈증 치료제 렉비오가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희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시장이 넘어왔다는 거군요. 환자 수가 수백, 수천 명 단위에서 수억 명 단위로 바뀌는 거니까 필요한 원료약품의 양도 차원이 달라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는 이 변화를 아주 인상적인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원료약품 수요가 킬로그램 단위에서 톤 단위로 바뀌고 있다고요. 킬로그램에서 톤으로? 네, 이건 단순히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마치 동네 빵집에 들어오던 밀가루 주문이 제분 공장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스케일의 변화죠. 그런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ST팜이 제2 올리고동이라는 신공장을 지어서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키운 거군요. 이게 완전히 가동되면 생산 능력으로는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2026년을 실적 퀀텀 점프의 원년으로 꼽는 이유입니다.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고정비는 비슷한데 매출이 급증하면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소위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될 겁니다. 아, 레버리지 효과. 보고서들의 전망치를 종합해보면 2026년에는 매출 4천억 원대, 영업이익 700억 원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요. 무차입 경영 상태에 들어선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네, 2026년에는 순차익금 비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쉽게 말해 빚보다 현금이 더 많은 상태가 되는 거죠. 아, 그게 중요하군요.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과거 12 발행처럼 주주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원천적으로 사라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버는 돈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오버행이라는 족쇄는 풀렸고 톤 단위로 성장하는 시장에 맞춰 세계 1위 수준의 생산 엔진을 장착했다. 아주 명쾌하네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순풍까지 불어주고 있다고요. 바로 미국 생물보안법입니다. 네, 이 법안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의 의약품 공급망에서 중국의 특정 바이오 기업들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대표적인 CDMO, 즉 위탁개발 생산 기업인 우시 앱텍이 주요 타겟입니다.
잠깐만요.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 우시앱텍 같은 중국 파트너와 오랫동안 일해왔을 텐데 법안 하나 때문에 공급망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파트너를 바꾸는 건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네. 미국 정부가 사실상 중국이랑 계속 일하면 미국 시장에서 약 못 판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 글로벌 제약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중국권의 안정적인 파트너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미 FDA 실사를 통과한 생산시설과 기술력을 갖춘 ST팜에게 엄청난 반사이익, 즉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외부에서 지정학적인 순풍이 불어오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바로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 그중에서도 에이즈 치료제 STP-0404에 대한 기대감이더군요. 네, 지금까지 ST팜이 주로 다른 회사의 약을 대신 생산해주는 역할이었다면 STP-0404는 회사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이 약은 기존 약물과 작용 방식이 완전히 다른 계열 내 최초,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 후보물질입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사실 바이오 업계에서 정말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잖아요. 임상 2회 이상 중간 결과만 가지고 너무 앞서 나가는 평가는 아닐까요? 이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남발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보고서가 이 약을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2025년 10월 아이드윅 학회에서 발표된 임상 2회 이상 중간 결과를 보면요. 기존의 모든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쓸 약이 없던 환자군에서도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아, 기존 약이 안 듣던 환자에게서요? 네, 이건 단순히 또 하나의 약이 추가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에이즈 치료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바이러스를 관리하는 개념에서 어쩌면 기능적 완치까지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기존 약들과 궤를 달리합니다. 아, 단순히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걸 넘어 기존 치료가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다는 점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는 거군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게 성공적으로 기술 이전까지 된다면 회사의 가치는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단순 위탁 생산업체가 아니라 혁신적인 신약을 직접 개발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시장의 평가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따라와 보니 정말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전환사채라는 거대한 오버행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기업이 있었는데 12월에 거래량 데이터를 통해 그 그림자가 걷히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고요. 마침내 드러난 본 모습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톤 단위 시장의 중심에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라는 지정학적 순풍을 받고 에이즈 완치 가능성을 품은 자체 신약이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장착한 모습이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들은 ST팜의 목표 주가를 15만 원, 16만 원까지 제시하며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 관점의 분석을 내놓았죠.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ST팜의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더 큰 그림이라면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지금 질병 치료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RNA 기술이 희귀병의 영역을 넘어 고지혈증, 비만 같은 우리 일상의 질병을 정복하기 시작했고요. 반도체처럼 의약품의 글로벌 공급망 역시 기술력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논리에 따라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두 개의 파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ST팜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차세대 의약품의 생산을 책임지는 기업이 갖는 전략적 가치는 우리가 지금 주가로 매기는 것 이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한 회사의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를 넘어 미래 헬스케어 산업의 헤게모니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청취자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고서들은 시장이 ST팜의 가치를 언제,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매일 먹던 고지혈증 약 대신 1년에 2번 맞는 주사로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면 이 거대한 혁신의 기반을 만드는 이런 기업들의 역할과 가치를 우리는 지금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가장 초입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